남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 많잖아요.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라든가 내가 부족해서 떠나갔던 여자들 문득문득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꿈속에서 꿈꾸고 그리워하던 여자 꿈만 꾸고 있으면 망상이 되어버리고 그리움밖에 안 되는데, 이성관계에 올바른 실력을 갖추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남자분들을 배신했던 나쁜 여자, 여러분 없으면 못 사는 여자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대표님 이번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썰 하나 풀어서 게시글로 올려주셨잖아요. 아유, 맞죠 맞죠. 제목이 바람 피고 떠났던 그녀가 야한 사진을 보낸 이유, 아, 네. 해시태그에 재회, 배신, 이별 이렇게 네네. 올려주셨는데, 가끔씩 글 올려주시면은 빠져드는 맛이 있거든요. 나를 버렸던 여자가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한 케이스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여자분과 거의 한 10년 전쯤에, 제가 그때 이 여자랑 헤어지면서 배신당하면서 제가 이 여자한테 막 그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었죠. 민정아, 네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같이 착한 애가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거의 씹히다시피 했고,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답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사랑을 잘 모르고 여자를 잘 모를 때 조금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막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입문은 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죠. 지금보단 젊은 날에 여자를 사랑을 아직 크게는 알지 못할 때. 근데 제가 그 여자를 얼마 전에 다시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자애가 자기 가슴골 나오는 사진 보내면서 자기 보고 싶어, 그런 카톡을 지금 받게 된 썰인데, 처음 만난 때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이 여자애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겼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꽤 겪고 있을 때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어프로치를 지금처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프로치를 하다가 어떻게 이 여자가 얻어 걸린 거죠. 운이 좋게 갓 20살 정도 된 어여쁜 대학생이랑 사귀게 됐어요. 걔가 그때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 이민정 뭐 이런 별명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이민정 엄청 닮았긴 해요. 그리고 되게 글래머스해요. 엄청 몸매가 글래머스하고 그에 반해서 복근에 살이 없는, 진짜 완전 몸매도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지적인, 집도 잘 살아서 부티가 좀 나는 그런 애였어요. 인기가 상당했겠네요. 네, 어떤 남자든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일단 예쁘다는 것만으로도 그랬는데, 제가 얘랑 이래저래 사귀면서 100일 정도를 잘 만났어요. 일반 커플들처럼. 근데 100일쯤 되니까 이 남자의 촉이 있잖아요. 확 사람이 바뀌길래, 그러다가 또 며칠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상처도 받고 뭔가 미심쩍고 이상해가지고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SNS에 비슷하게 탁 똑같은 사진 올리거나 같이 쓰던 장소 올리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디스패치가 된 것 맨키로 그거를 적발을 한 거예요. 의심되는 남자 하나를. 그래가지고 파헤치다 보니까는 얘가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고요. 대학교 새내기라 그랬죠? 예, 대학교 새내기고 제가 기억에는 그때 같이 알바하던 남자애였을 거예요. 그래, 그 대학교 네. 새내기에다가 어리고 이쁘고 네. 공부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 하고 알바까지 하고 네. 그러면은 많은 남자들한테 노출이 됐겠죠. 쉽게 말하면은 환승연애 배신 이렇게 당한 거고, 저 과거에 찌질했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내고 따져봤지만 이미 걔 마음은 떠나버렸고, 그쵸. 헤어지면 여자의 심리가 그래요. 어떤 남자가 싫고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헤어졌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단계, 몸까지 섞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저를 배신해놓고도 저라는 존재는 제가 오히려 귀찮은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척거리는 귀찮은 남자. 극도로 차가워지죠, 여자들이. 그래도 그때 막 미친 듯이 매달리고 이럴 때는 아니라서 그 정도 제가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극초보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네. 아쉽고 많이 상처받고 슬펐지만 더 이상 과하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센텀이라는 지금의 저를, 대표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이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센텀이라는 괴물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나? 네. 그러면서 점점 제 기억 속에 잊혀져 갔죠.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셀 수도 네. 없이 이름도 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맞죠. 많이 만났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한때는 죄책감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여러 여자를 너무 만나고 이러나 이게 정말 잘못인가,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이 좀 커지려고 할 때쯤에 또 만나던 여자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이민정 닮은 여자애처럼 저를 또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거를 상처를 받기는커녕 아 그래 내가 죄책감을 가질 뻔했는데 아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 보면 역시 내가 한 선택이 맞고 이렇게 사는 삶이 맞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진짜 여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이러면 제가 진짜 귀신같이 잘 알아차려요. 제가 유독 그 여자의 배신이나 바람 이런 거를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을 가질 법하면 뭔가 여자가 배신을 하니까 아유 그냥 나처럼 사는 게 맞지 라면서 오히려 마음적으로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게 사라졌고 그리고 제가 여자를 이해를 좀 하게 됐거든요. 사람을 이해한다랄까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는 보험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남자도 여자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 여자 또한 혹시나 이 남자를 잃었을 때 다른 남자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보험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람 외도라는 게 되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여자를 이해하려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성관계는 전쟁이고 어차피 결혼한 것도 아니면 딱히 어떨 방법도 없다 뭐 이렇게 마인드셋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나의 이성관계 실력을 쌓아서 여자한테 플러스가 꾸준히 잘 되고 여자친구가 있을 때 유지를 잘 하고 방어 관리를 잘 해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뭐 이리저리 그렇게 살다가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움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랄까 단지 막연한 호기심. 뭔가 전 여친이라는 데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남자들 보면. 그쵸. 그래서 좀 호기심이 더 생기고 이래서 걔가 뭐하고 지낼까를 생각하다가 SNS 검색을 그냥 해봤어요. 나는 박혔는데 너는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래전 가지고 있던 미모나 이런 것들은 좀 여전하더라고요. 호기심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카톡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카톡을 던졌어요. 이거를 이제 CS에서는 전문 용어로 좀비 게임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10년 묵혀놓은 사골이 되어버린 연락처지만 거의 미라인데요, 어쨌든 미라? 그러니까 미일하지만 네, 연락을 해서 카톡 답장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뭐 이런 생각으로 보내놓고 제가 제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볼일 보고 있다가 까먹을 때쯤에 폰을 한번 열어봤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재밌다. 잘 지냈냐? 오빠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프리토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남자분들이 기본적인 통화로서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면 저는 전화를 하기를 좀 추천드려요. 남자분들이 여자랑 전화 통화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카톡으로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전화 통화로 소통을 좀 하는 거. 맞죠. 카톡의 온도와 전화의 온도는 달라요. 카톡은 그쵸. 뭔가 진짜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자극이 덜 하거든요.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여자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잘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전화를 네. 잘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화를 잘하면은 자극을 세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잘 깔아놓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니 여자의 반응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썩 달가워하지만은 않았다. 네, 그렇다고 너무 뭐 싫어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보통?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위기를 푸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걸 잘하니까 또 제가 풀고 대화 자체에 집중하고 진짜 제가 그리고 오랜만이라서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도 있고 이래서 뭐 장난도 치고 분위기를 환기도 시키고 이러면서 대화를 뭐 자연스럽게 했어요. 고수 유혹자한테 걸렸으니까 끝났죠, 뭐 게임. 여러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땄죠.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센스 있게 잘 대답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여자가 궁금해할 때쯤 제가 먼저 주도해서 전화를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연락을 어느 정도 주고받다가 카톡이나 뭐 이런 연락에서 오는 여자의 반응이 많이 좋아졌을 때쯤에 제가 디테일하게 데이트 일정을 제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을 봅니다. 간을 더 보고 확신이 생겼을 때 제가 있는 지역 쪽으로 만남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다. 근데 그 여자는 제주도에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야 너 서울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의 호감도나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해야 돼요. 아, 그쵸.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네가 서울로 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저희랑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잘 했어요. 이런 거죠. 제주도 사는 여자가 이 남자랑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즐겁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그 여자가 그런 생각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실제로 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명분과 장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여자랑 명확한 약속을 잡았다 한들 다들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 뒤통수를 이미 한번 쳤던 여잔데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잠수 타버려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저는 마인드셋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여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와 약속을 잡든 항상 큰 기대,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라고 권장드리고 싶고. 여자와 약속이 잡혔을 때 기대를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많은 남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도 남자분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통수 맞고 내상 입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근데 우리 코치님 부연 설명 너무 좋다. 저 혼자만 막 썰을 푸는 것보다 확실히 코치님이 부연 설명을 하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네요. 무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력만 갖추게 되면 널린 게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여자한테만 올인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실제로 여자가 많으면은 특정 여자와 약속이 잡혔을 때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이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여유로움이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아, 내가 2년 동안 솔로로 정말 외롭게 살고 있었어. 아,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다가 카톡 친구 목록을 보다가 10년 전 내 전 여친이네 하면서 갑자기 자기 혼자 추억 보정이 되면서 기대감에 젖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이 여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고. 아 진짜 그렇게 기대가 크면 만약에 안 됐을 때 진짜 실망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묻기 전에 사실 여자 여유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저는 심지어 내 일정 있으면 내가 펑크 내야지 생각까지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가족과 약속은 지켜야겠지만 저는 여자와의 약속은 목매지 않습니다. 널널하게 잡아둬요. 시간이 지나서 걔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그날에도 역시 저는 이 약속이 펑크가 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좋은 마인드를 실제로 가진 상태로 있었는데 저에게 그녀라는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저한테 왔어요. 만났고 만나자마자 같이 카페로 이동을 했어요. 카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먼 길 왔다 어느 정도 게임 끝난 거거든요. 연락 과정에서 이미 호감이 엄청 많이 커진 상태였긴 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 길 저를 보러 왔다. 게임이 진짜 더 끝난 거긴 한데 무튼 카페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호감 기반 시스템 관련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골고루 호감 기반을 막 박아주니까 여자애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저에게 스며들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카페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의도한 게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과거에 제가 차이고 질척거리던 오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 이 오빠는 마지막까지 착하고 좋은 오빠인데 만나보니까 이렇게 매력까지 뛰어난 오빠였네. 내가 이 오빠를 왜 놓쳤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예.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더 진행된 후에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멀리 왔는데 짐도 있고 좀 쉬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했죠. 남자로서 리드를 좀 했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남자분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멘트 날릴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런 딱 지금 바로 제안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숙소로 이동해서 짐도 좀 놔두고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나중에 따로 숙소를 예약할 생각도 있었는데 오빠랑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오빠를 사랑해버렸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는데 얘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가 좀 스타일이 남자를 진짜 되게 몰라요.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약간 존경스럽게 대해줘요.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지금도 아마 연락 오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와 있거든요. 저를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 나요. 참 그래요. 제 마음은 얘가 나를 배신한 애긴 하지만 그래 나도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배신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또 얘가 잘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또 배신을 하더라도 저는 별로 큰 상처를 또 안 입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자신이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서로 간에 하나의 더 추억을 쌓는다 뭐 이러다가 뭐 잘 되면 더 오래 만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만나고 있고요.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다른 애들이 더 예쁘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더 분발해서 저한테 잘해야겠죠. 제 선택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이게 이제 이 여자의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썰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꾸고 그리워하던 여자, 그런 여자들이 꿈만 꾸고 있으면 여러분의 망상이 되어버리고 헛된 희망, 그리움밖에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이성관계에 집중하고 이성관계에 올바른 실력을 갖추고 1년이든 2년이든 노력을 한다면 우리 남자분들을 배신했던 나쁜 여자 혹은 사정이 있었던 여자, 이런 여자들을 여러분을 존경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고 여러분 없으면 못 사는 여자로 만들 수 있다. 다시 그런 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0년 전에 나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나를 떠나간 여자가 10년 후에 나한테 푹 빠진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겠네요. 나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고 내가 정말 멋진 남자로서 발전을 해서 이런 경지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 많잖아요. 나의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라든가 내가 부족해서 떠나갔던 여자들 문득문득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최근에 재회, 이별, 짝사랑, 여자의 배신 이런 관련해서 코칭 문의나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썰을 풀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게시글에다가 여자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적어놨으니까 저희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글 보시면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무작정 연락하는 것보다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를 숙지하시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죠.